소양아, 니 이리 좀 온나? 니 을순이한테 해코지 했나? 어안이 벙벙한 소양이다. 갑자기 물어대는 작은 아줌매의 질문에 답을 못하는 소양은 하지만 을순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난다. 바로 그 얼띤 처녀 아닌가. 해코지에? 언제에? 그런 적 없심도. 니년이 을순이한테 샘에서 물을 퍼부었다고 창호가 바딱하더라. 죽일래 나이가. 니 이리 나온나? 내 가만 안 둘기다. 험한 말은 하면서도 창호 어마이는 겨우 소설대문 안에 한 발밖에 들이지 못한다. 야, 넌 안 그랬다는데 어째 창호는 봤노? 그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아이가? 니는 너머한테 지금 거짓말이라 카나? 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데도? 그제야 소양이 알아차린다. 며칠 전 샘가에서 을순이라는 처녀를 씻겨주던 참에 동네 안악이 먹는 샘터에서 더러운 물 흘렸다고 나무라며 을순이한테 손으로 물을 끼얹으며 쫓아내던 일을 지금 저 험한 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를 샘가에서 보기는 했지만 지는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아가 봤다는데 니년이 그래도 거짓말 하나? 야, 저 년이 어디서 왔노? 자네 창호 어마이 아닌가? 모두 대청 쪽에서 나는 큰아지매의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대청을 향한다. 대문간에서 그리 큰 소리 내는 게 아닐세. 이리 들어오게. 무슨 일인지 저지동 조용히 얘기해도 될 일을 그리 하나. 씩씩거리던 창호 어마이가 성큼 발을 대문 안으로 옮기고 대청 앞으로 걸어온다. 무슨 일이기에 그리 큰 소리를 내는가? 말해보게나. 돌계단을 오르지도 않은 채 창호 어마이가 늘어놓는다. 우리 아가 가는데 며칠 전에 전현이 을순이한테 샘가에서 물을 끼얹고 난리를 쳤다 갑디도. 지는 그런 적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에? 소양의 눈에도 쌍심지가 돋아있다. 또래 처녀가 안된 마음에서 씻겨주고 닦아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날벼락 같은 억울한 일이란 말인가. 자네 지금 집에 가서 창호 데리고 오게. 그 아이가 보았다니 소양이 앞에서 삼자 대면을 시키게. 그리고 좀 조용하게 말하고.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큰아지매의 단호한 결정에 창호 어마이가 험한 말을 잊지 못한다. 그래, 니 창호 데리고 온나? 아무캐도 창호가 잘못 받지 싶다. 야가 너한테 해코지 하는 아이다. 작은 아줌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호 어마이는 대문 밖으로 나가고 있다. 저기 요새 지정신이 아닙니다. 창호 애미의 뒷꼭지를 보며 광수 애미가 한마디 한다. 여전히 대청에 서 있던 큰아줌매는 그 말을 듣고 소양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광수 애미에게로 눈길을 돌려 묻는다. 왜? 그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 지난 추석에 창호 아바이가 오도 안 했다 갑디다. 그카이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걔도 그렇지 사람이 어째 그리도 뭐가 낫는지 안 됐다 싶다가도 뭐 하는 행실이 여간싸 나와야지. 광수애미는 말끝을 흐려버린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 화만 낼 일이 아닌성 싶은데 그 집에 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창호 아바이는 담 너머로 창훈의 집이 있는 쪽을 보며 큰아줌매는 걱정스러운 말을 한다. 아, 처자식을 두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도 안 하고 그라이 속만 끼리는 거 아닙니까? 큰아줌매를 쳐다보며 광수애미가 하는 말에도 걱정이 묻어있다. 오지 않는 창호 애미를 기다리기 어설퍼 소양이 전기로 가려는데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돼지 목다는 소리 마냥 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몇 집 건너에서 들리는 것으로 봐서 창훈의 집이 분명하다.
실상 김씨 종가에서 샘터를 가자면 담을 한마당 돌아서 가지만 직선으로야 그저 세 집 건너고 창원에는 샘에서 대각선으로 두 집이니 큰 소리는 들리고도 남을 거리다. 아이고 또 얼수이를 잡는구만. 광수애미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소양의 귀에도 들린다. 악쓰는 소리도 아니고 그저 맥없이 길게 목을 잡아 빼는 소리로 봐서 저항할 힘도 없이 매타작을 당하는 모양이다. 더 이상 그 소리가 듣기 거북한 소양은 입을 다물고 전기로 들어가 버린다. 광수애미는 소양이 타작해 놓은 팥을 빗자루로 쓸어 모으고 큰아줌매는 대발을 내리고 다시 방에 들어갔다. 잠시 후에 아래채 소양의 방문이 열리고 무당이 문고리를 손에 잡고 문지방에 고개를 고인 채 소양을 부른다. 소양아, 소양아. 하지만 목소리가 나약한 탓인가 전기에 있는 소양은 듣지 못하지만 팥을 모으고 있던 광수애미가 듣고는 빗자루를 잡은 채로 문으로 다가가며 인사한다. 오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예. 몸이 안 됐다면서 예? 좀 나십니까? 그저 며칠 상간의 무당의 몰골이 마치 해골처럼 핏기가 없다. 아 예. 먼 길이라 그런가 단디 몸살이 난 모양인데 소양이 어디 있습니까? 와예? 소양이 전기에 있는데 소양아! 하고 크게 부른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아까 행님이 보살님 죽길이라 했는데 창원애가 왔다 가는 통에 이자쁘고 있었네. 전기에서 나오는 소양을 보며 혼잣말을 열심히 짓거리던 작은 아지매는 대청 앞으로 가서 큰 아지매를 부른다. 행님요. 아까 보살님 죽길을 황태 안 주실 깁니까? 대발을 손으로 걷어올리고 앉은 채로 큰아지매가 얼굴을 내민다. 글쎄 말일세. 우리 둘 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자네가 광에 들어가서 필요한 만큼 내오게나. 저녁거리로 할 만큼은 될 걸세. 보살님 거는 소금간만 해서 끓이고. 그까지예. 광수애미가 대청으로 올라서는 동안 큰아지매는 열린 문을 사이에 두고 뭐라 말을 주고받는 소양과 무당을 보고는 몸을 일으킨다. 좀 나아지셨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무신 코를 돌려 끼우고 아래채로 간다. 좀 어떻습니까? 낫습니까? 큰아지매의 질문에 소양이 돌아서서 큰아지매에게 말한다. 보살님이 술 있냐고 물으시는데 예. 문지방에 아예 고개를 묻고 깔아져 있는 무당은 말할 기력도 없는지 아무 말이 없다. 응? 밥도 잡숫도 안 했는데 몸살에 술이 가당하겠나? 좀만 기다리자. 지금 동서가 미음을 준비한다. 귀로는 다 들었는지 무당이 고개를 힘겹게 들어올리며 아지매 내 정신 좀 차리게 밥보다 술 한 잔 뱃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탁주라도 한 사발만 내어이소. 하고는 도로 고개를 꺾고 내린다. 아 예. 소영아 그러면 광에 정종이 한 병 있다. 한 종지기만 따라서 내온나? 막걸리보다 그것이 나을 것이다. 턱을 문지방에 고인 무당은 아편 기운이 떨어진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슬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후회스럽다. 애간장이 녹을 만큼 후회스럽다. 하지만 그것도 내복 아니겠는가.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자신을 둘러볼 만큼은 됐다. 아편 기운이 떨어질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 발광마저도 멀어지고 나면 비로소 대낮에 선잠 깨듯이 얼얼한 정신이 돌아오는 것이렸다. 빈속에 소양이 건네준 정종 한 잔을 뱃속에 넣고 나니 싸한 아림이 몸을 울린다. 이어서 황태로 쏜 미음이 간장 한 종지와 함께 곁들여 들여보내지고
서서히 밤이 사방에 내렸다. 혼자 방 안에서 흔들거리는 호롱불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몸에 퍼져있는 술기운에 의지한 정신을 채찍질하며 무너지지 않게 독려하는 무당이다. 대가에서조차 허점을 보일 수는 없겠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치부하고 산 입은 건사해야 할 판. 무당은 머리를 양손으로 쓸어 올리며 얼굴을 비비고 정신을 내본다. 보살님, 불빛이 있는 것을 보고 큰아지매가 내려온 것이다. 예, 마님, 들어오시지에 하고는 문을 열어준다. 마님이라는 호칭을 입에 담는 것으로 봐서 무당은 혼수에서 다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 죽을 좀 뜨셨습니까? 입맛에 맞을지도 모르겠고 동서가 솜씨가 있는데 문 앞에 선 채로 인사처럼 말한다. 묻긴 해도 입이 소태라 맛도 모릅니다. 그저 기운 체리야 돼서 무엇입니다. 들어이소. 낮보다는 한결 기운을 차린 듯한 무당이라 큰아짐에도 문고리를 잡고 방으로 들어선다. 한 집이라 해도 방에 들어와 본 게 언젠지 생각도 안 납니다. 하고는 한 바퀴 휘 둘러보지만 볼 것이라고는 혼이불 하나와 손보따리 2개뿐이다. 대골 같은 안방을 놔두고 아래채에 드실 일이 계십니까? 앉으이소. 무당은 엉덩이를 끌며 위쪽으로 옮겨 앉아 자리를 내준다. 그러나 실은 아래채는 윗목 아랫목을 따질 수 없는 구조이다. 불을 지피는 아궁이로 볼 때 외양간을 제외한 2개의 방을 한 고래로 엮어놓은 탓에 아궁이가 2방의 중앙에 위치한 것이니 따지고 보면 아랫목은 바로 문 옆이다. 하지만 그저 느낌으로 아랫목을 정한 2 여자는 호롱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래도 보살님이 많이 나아지셨군요. 아까 전에는 말씀도 하기 힘드시더구만. 엷은 미소가 호롱불빛 아래서 보일락 말락하지만 큰아짐에는 인사치레로 예를 차린다. 예, 부처님이 뭐가 그리 미우신가 요새 영 힘들게 하시는구만요. 하긴 지가 바람같이 살다 보이 천리마 이상으로 휘갈고 안 다닙니까? 곧불이 들만도 하지. 애써가며 정신을 가다듬는 무당은 행여라도 안방마님이 자신의 과오를 눈치챌까 더 긴장한다. 그만하시다면 불편하시더라도 나를 좀 잡아주시고 치성이나 부탁할까 합니다. 제법 무게 있게 말을 늘어놓는데 무당은 감이 전혀 오지 않는다. 예? 무신 나를? 술기운에 버티고는 있지만 아직 무당의 몸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아편 조각들이 몸을 떨게 한다. 무당은 눈치채지 않게 양손을 꼭 잡아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뱉으며 눈을 부엉이 눈처럼 크게 뜨고 호롱불을 보며 묻는다. 예, 소양이 말입니다. 합방을 언제쯤으로 하면 길일이 될지 또 정성을 어떻게 보탤지 그런 것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럼 여태 소양이 온 지도 한참인데. 말끝을 흐리며 무당은 침을 꿀꺽 삼킨다. 그래, 명절 나부랭이 때문에 지전 한 장 못 벌었고 그놈의 약기운에 미쳐서 고쟁이 속의 잔돈푼도 모자라 거짓말에 빌린 돈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형편이다. 바람같이 아편 냄새가 코를 스친다. 아니지, 돈 냄새가 나니 먼저 아편 냄새부터 나는 것이다.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떨쳐내고 무당은 다리를 바꿔 꼬며 허리를 고추 세운다. 하긴 이게 어때 보통 일입니까? 마님의 후손을 생각하는 대사 중에 대사인데 잘 하십니다. 길이를 잡고 치성을 올리고 나라를 다스릴 장군감이나 정승감을 얻으셔야지요. 자고로 남녀 합궁이란
기방이나 창가에서 있는 것은 합궁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보살들이 액을 물릴 때 일어나는 합궁이 인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무당은 자신도 놀랄만한 일장연설을 하는데 무언가 허전하기 짝이 없다. 지니고 있는 담배가 동난지 한참이다. 마님, 집에 담배 있습니까? 오니라고 바빠서. 그나지매의 눈을 보며 은근히 청해본다. 글쎄, 남자들이 집에 있기라도 하면, 근데 지금 다들 안 들어왔는데. 태섭이도 태광이도 담배를 태우니 권련 몇 대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지금 태섭은 집에 없고 시동생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소양이를 잠깐 불러보세요. 마루에 있을 겁니다. 무당은 당장 문을 열어젖히고 큰 소리로 소양을 부르고 대청에 강수애미와 같이 앉아있던 소양이 내려와 큰아줌매의 말을 듣고 다시 마루로 돌아가자 무당은 문을 닫는다. 두 사람의 사주는 이미 봤으니 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얻고자 하면 그것도 아들 기운 아닙니까? 날이 중합니다. 달이 저문 그 몸은 피해야 됩니다. 보름부터 하얀달 그리고 그 몸을 다 피하시고 상현달부터 보름까지 나를 잡으이소. 해봐야 그게 며칠 안 됩니다. 한파수 하고 그저 이틀이지에. 담배 생각이 간절하던 차 마치 문이 덜컥 열리고 광수가 담배 한 갑을 방에 툭 던진다. 꼬부랑 글씨가 요란스레 쓰여있는 양담배다. 아바이가 방에 감춰놨던 깁니다. 대청에서 광수애미가 큰 소리로 말한다. 무당은 상체를 문 밖으로 빼내 고맙심더 하고 문을 닫았다. 허겁지겁 불을 댕기고 한 모금 깊숙이 빨아당긴 무당은 손끝까지 전해지는 나른한 느낌에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두 눈을 감은 채 잠시 뜸을 들인다. 예, 날은 그렇다 치고 보살님이 치성을 드려주실 겁니까? 묻는 큰아줌매의 말이 한참을 굶었다 피운 독한 담배 기운에 무당의 귀에 먹먹하게 들린다. 지가 예? 아닙니다. 아이지. 이 집안 일입니다. 그리고 마님 일입니다. 마님이 정성을 다 해야 됩니다. 몸이사 소양을 빌린다 캐도 아가 마님 아닙니까? 그리고 지가 볼 때 마님은 씨앗이 없는 줄은 압니다. 캐도 목전에 합방하는 꼴을 보면서 그기 오대 정성이 들 계십니까? 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자면 나를 잡아주고 마님은 절에 가이소.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라 캐심더. 절에만 부처가 계신 것은 아니니 어디서든지 부처님이 계신다 여기고 또 언제 뭘 하든지 부처님 앞이다 생각함이 공손한 마음으로 복을 빌면 음계와 양계가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고 이 기사 그저 드리는 말입니다. 동네에 아들 많이 있는 집에 도끼를 훔치다 놓이소. 기왕이면 힘 있는 아들이 좋다 아닙니까? 호롱불을 응시하며 무당의 말을 듣고 있던 큰아줌매는 무당의 말에 공감한다.